네, 더 좋은 스마트 A 그 프로그램은 이 AT 자격시험 홈페이지 여기 아시죠, 여러분들? KICPA 국가공인 AT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하단에 아래 보시면은 무료로 누구든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이제 교육기관은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개인은 그냥 다운 받으면 돼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그냥 다운 받지만 또 신고해 가지고 이제 서류를 하나 받는 게 필요하고, 우리 개인들은 그냥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1, 2 단추가 있어 가지고 아무데나 하나 누르면 이게 다운로드가 일어나는데, 다운로드가 될 때 여기 파일 이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2024 언더바 2024 040201, 요거는 2024년 4월 20일 날, 최근 걸로 또 바뀌었네요. 4월 20일 날 업로드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요게 이제 가장 최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6월 달에 보실 때는 아마 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셔야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제 이걸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이미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놓으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는 곳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요, 저는 이거 2월 달에 업로드 된 거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 최신 버전이라고, 최신 버전이라고 요 단추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화면이 조금 이제 지나가요. 아까 이게 멈춰야 되는데,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서는 이 깜빡이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깜빡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 프로그램 버전 지나가 버렸네요, 화면이. 이건 뭐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깜빡거리는 것은 잠깐 보여드리면 이 화면에서 여기 2024년 3월 20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아직 4월 버전으로는 현재 여기 자동 업그레이드는 안 되네요. 3월 달 걸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미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PC에 여러분이 시험에 응시할 컴퓨터에는 이 프로그램을 미리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용 버전, 교육용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사용 급수가 있어요. 사용 급수가 4가지가 있는데, FAT 1급을 시험 보실 때는 FAT 1급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는 날은 FAT 1급 백데이터를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FAT 1급으로 실행이 돼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연습, 교육,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급수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할 때는 여기 사용 급수를 FAT 1급으로 하신다. FAT 1급으로 하신다. 자, FAT 1급으로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 회사 등록 단추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회사 등록 누르셔가지고 회사 등록하는 거 연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이 여기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유일한 코드로 오늘 새로 하나 만들 거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다 무시하시고 일단 맨 이제 비어 있는 셀에 어디 코드란을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코드를 오늘 날짜로 만들 텐데요. 오늘이 4월 22일이니까 422번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422 하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422번이고요. 회사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고 할 거냐면
우리 교재 124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124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컴퓨터 실무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잘 따라오시는 건데, 이제 이론할 때는 여러분 표정만 이제 보고 하지만 이제 화면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지금 화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앞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라올 수 없을 때는 저한테 꼭 이 얘기를 하시거나 옆에 분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옆에 분한테 물어가지고 같이 모두가 우리 20명이 같이 진도를 나가야 돼요. 한 분이라도 안 하면은 안 되거든요.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 분이 알려주거나 아니면 옆에 분도 자기 거 하기도 바쁘면 제가 가서 알려줄 테니까요. 예. 수업은 이렇게 이론 때도 그렇고요. 질문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질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예. 질문을 해주면은 제가 미처 이거 설명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놓친 게 있어요. 그게 질문 속에서 이게 발견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실무는 여러분이 놓치면은 안 돼요. 꼭 같이 따라와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거 못 따라 하는데 이거 나만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다,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한다든가 이러면은 안 되죠. 용감하게 하세요. 용감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 124페이지에 보시면은 회사 등록 수행 과제라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앞부분의 설명은 제가 위에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예,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의 120페이지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설치 방법과 교재 백데이터 설치 방법이 나와 있어요. 120페이지에. 그래서 120페이지에 위에 있는 것이 프로그램 설치 방법. 그걸 먼저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교재 백데이터 파일 설치 방법 나와 있어요. 예. 교재 백데이터 설치는 언젠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집에서 미리 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그런데 당분간은 우리가 백데이터 설치를 안 하고 그냥 할 거예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회사 등록을 만들고 우리가 그 회사의 백데이터를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자료를 입력해 나갈 겁니다.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 코드부터 만들어 나가는 여기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있는 주식회사 3.1패션을 공부할 때는 그냥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쭉 하는 거를 할 거고요. 이 회사가 끝나면 3.1패션 회사가 끝나면 그 다음 회사부터는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초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한 연습을 하기 위한 그것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는 이 3.1패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게 요 프로그램 우리가 쓰고 있는 더존 스마트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다가 처음으로 이 회계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규로 어떤 회사를 하나 이번 24년도부터 맡게 되었다 그러면 일단 회사 등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이제 내가 이 회사의 회계 업무를 맡았으니까 회사 등록을 내 컴퓨터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요. 필요한 사항들을 여기 이 화면에다가 입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는 우리가 422번으로 통일했고요. 자, 회사명은 거기 법인명을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괄호 여시고 주식회사 괄호 닫고 3.1패션 하고 엔터 치시고요. 구분은 법인 기업이냐 개인 기업이냐 이런 걸 구분하는 건데 우리는 주식회사니까 법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법인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0번 해주시고 개체 참조가 개체 인스톨 사용. 그 다음에 사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여기 회계연도로 커서가 이 자리로 넘어갔어요. 여기다가 2024날은 아니 기수 먼저 입력할까요? 저도 안 들어갔는데. 계속 한번 쳐보십시오. 저도 처음에 안 되다가 좀 약간의 에러 같아요. 됐나요? 네. 또 안 되신 분 있나요? 코드를 꼭 3,000으로 해야 돼요. 3,000 했는데 계속 010. 아니 422번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도 좀. 예.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위에 삭제. 그리고 다시 한번 삭제 클릭. 확인. 컨트롤 F 파일. 이거 두 개로 같이. 다시 만들어보세요. 420. 420. 없어도 상관없어요. 422. 22. 아니 그냥 422. 그냥 422. 아니 그냥 420이라고 해도 공사일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입력할 때 이게 하얗게 안 해놔도 돼요. 다시 한번 회사 등록 가볼까요? 420이 그 상태에서 그냥 파랗게 된 상태 엔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됐죠? 제가 왜 3000번인가를 안 쓰냐면은 우리 책에서는 3000번 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컴퓨터에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옛날부터 3000번으로 많이 해왔었어요. 해와가지고 그게 기존에 사용했던 코드라서 이게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데이터가 백데이터가 그게 살아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코드 번호를 책하고 좀 다르게 있습니다. 책에서는 3000번으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422번으로 일부러 했습니다. 자, 회계 연도에 여기 기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회사가 지금 몇 기냐 이거죠. 창립일로부터. 그래서 기수는 거기 회계 연도가 제6기라고 125페이지 상단에 네모 박스에 있어요. 6. 그래서 여기다 6을 입력하겠습니다. 6. 그리고 엔터 치세요. 자, 그리고 입력할 때 여러분 주의할 사항 하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여기다 이제 연도를 넣을 건데요. 연도를 넣을 때 습관적으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하얗게 커서가 바늘처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고 숫자나 데이터, 문자를 입력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이 도전 프로그램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저렇게 음영으로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자체가 그냥 커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렇게 음영으로 되어 있을 때 바로 타자를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가지고 거기다 커서가 깜빡거리는 모양을 보면서 입력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커서가 들어간 거예요. 저 음영 상태는. 자, 그래서 여기다가 2024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2024. 그리고 나면은 뒤에 날짜는 자동으로 완성이 되네요.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그리고 엔터로 지나가면 돼요. 엔터를 치면서 다음 셀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모두 10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는요. 가운데 하이폰이 다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요. 숫자만 넣으면 하이폰은 자동으로 붙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 사업자 번호가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사업자 등록증.
평소에 잘 안 보던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다 그러면 무엇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를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회계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도 있으니까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시고. 자, 그래서 법인 과세자라고 가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등록번호를 이거 우리가 사업자 등록번호라 그럽니다. 예, 1068 19636 입력하시면 돼요. 1068 19636. 예, 되게 쉽습니다. 예. 자, 법인 등록번호도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 그 계엄연월일 밑에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중간쯤에 110 111 063 4752. 네. 대표자명, 네,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 밑에 있죠. 김민채, 엔터. 대표자 번호, 대표자 입력할 때 띄어쓰기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띄어쓰기 없이 그냥 엔터 하시면 돼요. 내국인에서 엔터 하시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도 거기 125페이지 위에 보면은 주민등록 없나요? 없죠? 예, 없는 건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자, 엔터 하시고, 자, 사업장 주소를 입력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거래처 등록할 때는 사업자 주소를 여기 뭐죠? 인터넷 검색, 즉 우편물로 검색을 안 하고 바로 타자할 거예요. 나중에 거래처 등록할 때는. 근데 오늘 이제 회사 등록할 때는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즉 뭐냐면은 요게 이 물음표 단추를 누르면 우편물로 검색창이 나오는데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그 관할 세무서인데 사업장 세무서와 지방세 법정 동의 여기가 자동 완성돼요. 여기 있는 그 우편번호 코드를 물어다가 관할 세무서하고 지방세 법정 코드 이것이 자동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편번호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우스로 물음표 단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 그 검색창이 나와요. 우리 도전 프로그램에 어떤 입력 항목에 물음표 단추가 붙어 있다 그러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목이다 이거예요. 거기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항상 이렇게 검색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다 입력이 되어 있네. 자,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도는 서울특별시. 여러분이 한번 직접 클릭해 보시죠. 여기 시군구 목록 단추 눌러서 용산구. 그리고 이제 거기 마지막 주소가 한강대로 117. 저는 다 입력되어 있어요. 여기 데이터가 한번 사용했던 주소가 남아 있습니다. 편리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주소가 다르다 그러면 새로 입력하면 지워지면서 입력됩니다. 그리고 조회 방법은 인터넷 조회. 인터넷 조회. 그리고 여기 조회 단추를 누르시면 돼요. 네. 조회 단추를 누르고.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 자리는 이게 조회가 안 됩니다. 되나요? 안 돼요? 자, 조회되신 분은 적용 단추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인터넷 조회. 되죠? 조회 단추 눌러볼까요? 네, 나타나죠? 그러면 그 옆에 조회 단추 옆에 적용. 그렇죠. 하셨나요? 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인터넷 조회는 자기 자리에 컴퓨터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회 단추 누른 다음에 도로명 주소가 나타나고 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이제 적용을 눌러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기 13번, 14번에 있는 사업장 세무서하고 지방세 법정 동코드, 그래서 주소에 맞는 용산세무서이고 용산구청이다. 이 부분이 자동으로 완성됐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8번 항목 하겠습니다. 사업장 전화번호하고 팩스번호 입력하겠는데요. 이게 한 네모 박스 하나당 숫자가 4개가 채워지면 다음 칸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요. 예, 근데 세 자만 입력했을 때는 엔터를 쳐야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전화번호를 02는 두 글자니까 엔터 쳐야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3489면은 네 자리니까 입력하면 그냥 알아서 넘어가요. 그 다음에 3100 네 자리니까 알아서 넘어가죠. 네. 그리고 팩스 번호도 02는 두 자리니까 엔터 쳐야 넘어가죠. 그 다음에 3489 입력하면은 알아서 넘어가죠. 3141 예.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면 엔터 이런 식으로. 자, 업종 코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에 업태와 종목을 수동으로 입력할 거예요. 업종 코드를 검색하는 방법도 있는데 검색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예. 자, 뭐 이렇게 힘들지는 않는데 우리는 그냥 직접 타자하겠습니다. 자, 11번에 업태가 어디에 있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은요. 예, 여기 사업의 종류라는 곳에 업태와 종목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태에다가 도소매 타자하시고 종목에는 의류라고 타자하십시오. 네. 도소매 의류. 네. 도소매 의류 이렇게 타자하시고, 네, 소유 여부는 우리 요 주소지가 임대 사업장이냐 아니면 자가 건물이냐, 임대냐 자가냐, 그거는 여기서 안 알려줬죠. 그냥 자가라고 그냥 해주겠습니다. 설립연월일과 개업연월일은 같은 날이다라는 말이 있네요. 125쪽 위에 그 네모 박스에 설립연월일과 개업연월일은 같은 날짜이다. 그러면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 있습니다. 개업연월일 두 칸을 다 개업연월일로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 1117 2019 1117 네, 이런 식으로요. 자, 폐업연월일은 비워놔야 되겠죠. 국세 환급금 계좌 18번인데,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것을 국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무서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거, 이걸 이제 국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환급받는 것, 지방세 환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세 환급을 받으려는 계좌를 여기다 입력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전자신고할 때 이 프로그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로 한다든가 원천징수 신고를,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전자로 한다든가 할 때 여기 계좌번호 환급이 있을 때는 이 계좌번호가 국세청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계좌번호를 따로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환급금 계좌 125페이지 상단 네모박스 안에 있습니다. 신한은행을 여기 물음표 단추 클릭하시고 여기서 은행을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은행이 많을 때는 부분 검색이라고 해서 은행명에 두 글자만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서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을 마우스로 쭉 내려가면서 찾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신한 부분 검색에다가 신한이라고 타자하시고 엔터 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찾아주죠.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누르거나 이렇게 커서가 음영으로 되어 있을 때 엔터를 치는 것도 선택이고 마우스로 여기 확인 누르는 것도 선택이에요.
마우스로 확인 누르는 거나 엔터 치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088 신한은행 들어갔고요. 엔터 쳐가지고 지점 셀에다가 용산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또 계좌번호로 넘어가죠. 우리가 이 도전 프로그램에 계좌번호를 넣을 때는 하이폰을 다 살려서 넣는 게 원칙입니다. 하이폰을 다 살려서. 자, 그래서 250 202 573 128 이렇게 넣어주시고 엔터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지점 관리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본지점 관리 칸은 비워두시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기본 사항에서 중요한 사항을 거의 완벽하게 다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런 것을 탭이라고 부르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이런 명령어를 우리가 명령어가 탭식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이제 기본사항 탭, 추가사항 탭,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추가사항 탭을 눌러주세요 하면 추가사항이라는 메뉴를 눌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추가사항을 클릭해 보세요. 추가사항 탭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7번에 담당자 이메일이 있습니다. 담당자 이메일. 물론 이것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일 패션은 내국 기업이고 중소기업인지 중소기업이 아닌지 중소기업에 또 해당되는 구분 또 지방세 신고 대상 이런 사항들을 여기서 선택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데이터를 주지 않았어요. 중소기업이면 0, 중소기업이 아니면 1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중소기업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3일 패션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다. 그대로 주시고 여기 7번에 담당자 이메일 주소 이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여 밑에 있습니다. 원래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인쇄 형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보통 거래처에 보내줄 때 손으로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는데 여기는 아마 타이핑 해가지고 워드로 쳐서 갖다가 붙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AMILI 뭐냐고요? S 골뱅이 BILL 36524.com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담당자 메일 주소가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한 그 전표를 입력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세금 계산서를 전자 발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자 발행이라는 것은 전자 메일을 보내는 형식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려면은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있어야 되고 이메일 주소 또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등록에서도 담당자 메일 주소가 필요하고 거래처를 등록할 때도 거래처의 담당자 메일 주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메일 주소는 우리가 회사 등록할 때도 꼭 있어야 될 항목이고 그리고 거래처 등록할 때도 꼭 정확히 입력해야 될 항목이에요.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회계 처리만 해주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신은 그 사무실에서 직접 담당자가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세팅할 굳이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담당자가 쓰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도 일을 맡기고 그 회사의 사무실에서도 회계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더존 프로그램을 자기 회사 사무실에도 더존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하느냐.
회계 장부 기장 업무를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그 회사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안 씁니다. 예.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 회계 프로그램은 회계사 사무실에서만 사용해서 우리가 기장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 수수료만 지급해 주면 되고, 회사에서는 뭐만 하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 수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느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기업이 가입해 가지고 회원가입을 통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무료로 전송하고 발급받고, 아니 발급받는 것은 메일에서 받는 것이고 우리가 발행할 때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증빙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우리가 이제 국세청 아이디를 주게 되면은 다 조회해서 자기네들이 다 처리해 줍니다. 세금 계산서를 이번 과세 기간에 어떻게 발급했는지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조회해서 처리를 해주죠. 자,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급 전송할 수도 있고요. 여기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따로 발급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본사항, 추가사항을 넣어서 회사 등록 마쳤으니까 요 회사 등록 요 창 있죠. 팝업창으로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알다시피 이걸 누르면 닫기가 일어나죠. 한번 닫아주세요. 닫으면 우리가 처음 실행했던 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더존 스마트 A.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회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돋보기 있죠. 회사 코드에 돋보기가 있어요. 이 돋보기. 이게 이제 회사를 검색하는 건데 422번이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일 낮은 번호라서 맨 위에 있습니다. 042 주식회사 3일패션. 여기를 선택하시고요. 아래에 있는 확인 단추 눌러서 수업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로그인 단추를 눌러야 이제 메뉴로 진입하는 거예요.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서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업데이트 뭐 필요 없으면 그냥 그냥 화면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 화면을 오른쪽으로 배치하고 시험지를 왼쪽 화면으로 이게 배치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시험 내용을 이쪽에 프로그램에서 이제 입력하고 이렇게 작업을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론은 그냥 여기서 풀고 이제 실무는 뭔가 수행 내용이 나오면 그 수행 내용을 이쪽 프로그램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이게 창을 분할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모니터 하나를 프로그램 이쪽에 배치하고 왼쪽에 시험지 배치하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 이 화면을 최대한 크게 쓰는 게 일단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분 수업할 때 여기 화면 최대로 키우는 거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키워놓고. 왜냐하면 이걸 줄이게 되면은 밑에서 좌우로 스크롤을 해야 그 화면이 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귀찮으니까 이게 최대로 키워놓고 쓰는 것이. 자, 그러면은 이제 메뉴를 꺼내 보겠습니다. 메뉴를 꺼내놓고 현재 이거 보이는 건 메뉴가 아니에요. 메뉴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기에 회계라는 요 단추를 누르거나 저 위에 보시면은 이런 단추가 있죠. 여기 이게 메뉴 단추입니다. 여기 요거 그 옆에 전체 이걸 누르면 이제 전체 메뉴라는 탭이 나오는데 이게 없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회계 단추를 누르거나 여기 위에 있는 메뉴처럼 생겼죠. 벌써 둘 중에 하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메뉴판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FAT 1급에서 출제되는 메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급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메뉴가 이보다 낮은 급수가 FAT 2급이 있겠네요. 그럼 메뉴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FAT 1급보다 높은 급수가 TAT 2급이 있죠. 그러면 또 메뉴가 이거보다 더 늘어나 있습니다.
KT 1급은요 더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메뉴가 더 많고 적고 이게 급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126페이지에 환경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환경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회사 업종에 맞게끔, 우리 회사 업종에 맞게끔 환경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에 가면 전체라는 탭도 있고 회계라는 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습하는 거 몇 가지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에 대해서는 환경 설정이 어떠한 성격의 메뉴인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3일 패션, 우리가 이제 공부할 이 3일 패션은 조금 전에 사업자 등록 중에 보시면은요 업종이 도소매업이었어요. 그러면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매입 매출 거래에 대한 전표 입력과 관련한 기본적인 개정 과목을 이 도소매업에 맞도록 설정하겠다. 이런 작업을 할 때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행할 것은요, 회계라는 탭에 가가지고 기본 계정 설정, 거기에다가 매출은 상품 매출이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매입은 상품,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이다. 이런 4개의 계정 과목을 지정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은 역시 회계 탭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의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이라는 항목에서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는 왜 지정하냐면 도소매업의 경우는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업무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거의 자동으로 그 매입 매출 전표라는 걸 입력할 때 자동으로 분계가 일어나게 올바른 자동 분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걸 설정해 놓는 것이에요. 올바른 자동 분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비슷하게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기본 정보 관리에 있는 메뉴부터 이제 연습을 할 텐데 여기에 첫 번째 메뉴 환경 설정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전체라는 탭 옆에 회계 있죠? CMS도 있죠? 내 컴퓨터 이렇게 3개의 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실습하고 회계 탭을 클릭하셔가지고 회계 탭을 클릭했더니 아까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는 게 여기 기본 계정 설정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4번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 이렇게 2개 항목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계정 설정이 책에서 수행한 대로 매출은 상품 매출 어디 만나 볼까요? 매출 옆에 상품 매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한번 볼까요?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매입은 상품 매입 상품 제대로 되어 있죠.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출이 무엇이냐? 매출은 여러분 뭔지 이제 아시죠? 매출액 그게 매출이에요. 그러면 의류를 도소매하는 회사의 매출액이 계정 과목으로는 뭐를 쓰겠다는 거예요? 상품 매출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소매업은 매출액이면 계정 과목 상품 매출 쓰는 게 다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우리는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만약에 제조업이다. 그러면 매출을 상품 매출을 쓰면 안 되겠죠. 어떤 계정 과목이 있을까요? 제조업이면 제품 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우리 제품 매출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는 지금 원래대로 다 바꿔져 있어가지고 연습을 한번 하기 위해서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보세요.
매출의 물음표 단추 누르면 계정 과목 코드 도움 창이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서 쉽게 제품 매출을 찾는 방법은 이 부분 검색 이용하는 거예요. 네, 타자하는 거죠. 제품이라고 타자하시고 엔터 치면 됩니다. 항상 검색할 때는 그 찾고자 하는 단어에 두 글자만 이용합니다. 세 글자도 필요 없어요. 두 글자. 그러면 제품이 들어있는 계정 과목 4개가 보이죠. 예, 거기에 제품 매출은 세 번째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세 번째 있는 계정 과목을 클릭하거나, 예, 마우스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딱 멈추고 나서 엔터 쳐도 되죠. 네, 그래서 엔터 치거나 확인 단추 누르면 여기 제품 매출 404번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 맞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상품 매출로 바꾸는데요. 상품 매출 코드를 이제 제가 401번이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줘 볼게요. 그러면 검색 안 해요. 코드를 알 때는 저기다가 401이라고 코드를 직접 입력합니다. 401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상품 매출로 딱 바뀌죠. 예. 그러니까 코드를 알고 있으면 일이 빨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회계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뭐 업무적으로 배울 것도 많은데 일부러 이 코드를 이렇게 표를 놓고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럴 필요는 없다. 자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전표 입력할 때 수많은 계정 과목들을 이제 많이 입력할 텐데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아, 현금은 101번이구나. 보통예금은 103번이구나. 외상매출금은 108번이구나. 외상매입금은 251번이구나. 이렇게 저처럼 저도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워진 거예요. 그렇듯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 그 정도는 다 여러분이 외워질 거예요. 이미 그 단계에 가게 됩니다. 네, 계속 이제 연습을 하니까. 그래서 아, 현금 이렇게 타자 안 할 거라 이거죠. 100일 이렇게 입력한 거. 현금 타이핑하는 것보다 101 엔터 훨씬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왜 속도를 요구하냐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요, 예,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한 시간 내에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동작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빠른 동작을 취하기 위하도록 제가 앞에서 이렇게 동작을 할 때 말로 하면서 입력해요. 엔터 칩니다. 뭐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그 동작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보다 더 빠른 동작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빠른 동작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하는 동작보다 느린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불러주는 동작으로 그대로 습관을 갖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기본 계정은 이제 401번, 108번, 146번, 251번으로 잘 되어 있는지 보시고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기본 계정을 보겠습니다. 자, 카드 입력 방식은 공급 대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거는 그냥 언급을 안 했으니까 이대로 둬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부가가치세 이론을 공부할 때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금액이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카드 거래를 입력할 때는요. 카드 거래를 입력할 때는 공급 대가로 항상 입력할 거예요. 카드 거래를 입력할 때는 신용카드 영수증에 보면은 부가가치세, 세액 밑에 합계 이렇게 있을 텐데 합계를 항상 입력할 거다. 이거 이제 그렇게 실습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왜 저 세금계산서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만 입력을 했었는데 공급가액을 입력했었는데 왜 카드 거래는 공급 대가 합계를 입력하지? 그 이유는 여기 환경 설정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카드 채권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수금. 근데 우리는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드 채권이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카드로 팔았다는 겁니다. 카드로 팔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카드 판매를 했을 때 재고자산, 즉 상품 판매가 주로 있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으로 기본 계정 과목을 설정해 놓는 게 맞아요. 카드 거래가 상품 거래가 많다면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카드 채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카드 결제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구매한 것이 아니라 카드 채권, 고객이 카드로 우리 회사에 결제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류 도소매업이란 말이에요. 의류 도소매업. 자, 옷을 파는 도소매하는 법인인데 의류 도소매하는 법인인데 우리가 카드로 결제받는 게 아무래도 옷이 많겠다. 판매하는 옷. 그러면 이걸 외상 매출금으로 해놓는 게 편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받았어도 미수금이 될 수도 있어요. 미수금. 뭐가 미수금일까? 예. 카드로 결제를 받았는데 뭐가 미수금일까? 자, 옷을 판매하는 우리 회사가 상품인 옷을 팔았으면 그건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옷을 판매하는 우리 회사에 사용하던 컴퓨터, 이 컴퓨터가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예. 노후화돼 가지고 새 컴퓨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아직 쓸만은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컴퓨터 매장, 중고 매장에다가 이거 처분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10만 원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매장의 사장님이 신용카드 되나요? 그래서 됩니다 하고 우리 회사 옷 파는 회사니까 신용카드 카드 거래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카드로 그 중고 컴퓨터 사장님이 자기 카드로 이걸 사갔어요. 그러면 그건 미수금이에요. 예, 그거는 그래서 옷을 카드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이고 사용하던 컴퓨터를 팔았으면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사용하던 비품을 처분하는 일이 많을까요? 상품을 고객에게 카드로 파는 게 많을까요? 예, 상품을 파는 일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카드 채권을 그런 회사는 외상 매출금으로 해두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왜 여기를 외상 매출금을 해 두는지 좀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장황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가지고 외상 매출금 첫 화면에 보인다고 보이면 그냥 클릭하셔도 됩니다. 근데 안 보인다 그러면 외상하고 엔터 치는 거예요. 자, 저는 보이니까 클릭하고 확인. 108번이에요. 외상 매출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채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카드 채무는 뭐냐?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로 매입한 것이 카드 채무입니다. 우리 회사 법인이 카드를 사용하면요, 채무, 빚을 진 거예요. 예, 빚을 진 거예요. 예, 우리가 신용카드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내가 빚을 지을 준비가 된 사람이죠. 카드 쓰면 그때부터 이제 빚이 되는, 빚쟁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쓸 때는 좋은데, 예, 계좌 입금하라고 카드사에서 통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법인이 카드를 사용했다. 채무입니다. 자, 그런데 카드로 공장에 가서 옷을 띄워오는 일이 많다. 그러면 이걸 외상 매입금으로 해놔야 돼요. 우리 법인은 옷을 사올 때 옷을 사다 팔을 거 아니에요? 예, 옷을 공장이나 어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아니면 어떤 메이커에 가서 사올 텐데 사올 때 법인 카드로 많이 사온다. 그런 회사는 카드 채무를 외상 매입금으로 해둡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거래처에 사올 때 카드 결제 안 해요. 카드 결제 안 하고 일단 외상으로 해서 1개월이나 2개월 계좌이체로 대금 결제를 하고 있다. 카드 거래 아니죠. 예. 그러면 별로 외상 매입
카드 결제로 외상 매입금이 나타날 확률이 많은 게 아니죠. 희미해요. 예, 미약하다.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건 뭐냐면 법인카드로 회식도 하고 거래처 직원들 접대도 해주고 소모품도 가서 시장에서 사오고 예, 이런 것들입니다. 대개 법인들은 법인카드로요 이런 자잘한 비용 지출할 때 많이 써요. 직원들이 출장 갈 때 법인카드 들고 가가지고 거래처 사장님들 접대도 하고 거래처 영업사 구매 직원들 대접도 하고 법인카드로 지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도 여러분이 왜 카드 채무는 외상 매입금을 안 할까? 옷을 사올 때는 카드 사용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그러면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할 때는 그때는 미지급금 결제 났으면 외상 매입금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일반적으로 카드 채무가 미지급금이 맞다 하면 이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미지급금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환경 설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환경 설정이 있어요. 그런데 FAT 1급 시험에서 환경 설정을 가지고 문제를 그다지 낼 것은 없습니다. 낸다 그러면은 어느 탭에서 뭘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낼 수는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그 탭에 가가지고 그 항목을 보고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 설정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알아주시고요. 우리는 지금 조소매업에 맞도록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거래처 등록을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요거 프로그램 닫지 마시고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